라고 연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삶의 질과 이게 젊은 사람들은 큰 관심이 없는데요. 의외로 이게 중장년층이 넘어가고 뭐 이러면서 이 치아가 손상되는 경우에 삶의 질이 저하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장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수술용 기구입니다. 예, 수술용 기구. 예. 이 분야에 또 다양한 이 생활성 물질을 이용한 바이오 메디컬 소재들을 이용한 이 비즈니스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도. 예. 그래서 크게 보면 한 4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정의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그 카테고리에는 어떠한 경쟁자들 또는 플레이어들이 있는지, 어떤 기술 동향이 있는지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찾아보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를 받는 의료 서비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결국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의 수요자 관점을 좀 보면요. 결국 메디컬 부분은 만성질환, 그러니까 질환인데, 이제 그러니까 병을 안고 계신 분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트렌드는 만성질환입니다. 생활습관병이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만성질환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실버. 예. 이거 65세가 이제 결국은 노인층, 그러니까 고령화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법에서 보게 되면 이걸 좀 확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장년층까지 40, 50대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가지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40, 50대가 시간이 지나면 60대가 되고 70대가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맞춤형과 예방관리라는 관점에서는 40, 50대 때부터 맞춤형 예방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논리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의 접근이었는데요. 내가 나이 먹은 게 싫은 거예요, 이제는. 60대, 70대 분들이. 그래서 이 제품, 이 시장이 싫은 거예요. 네.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나는 늙은이라는 거를 내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라는 게 그분들의 표현이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늙지 않았다. 나는 아직 젊다. 라는 그 아주 주요 수요처의 거부 반응이었었어요. 그래서 40, 50대 중장년층으로 확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뭐냐면요. 청년이 끝나고 나면 청년이 39세거든요. 그래서 청년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냥 저기 실버예요. 예. 잠재적 실버와 본격 실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역에서 결국은 개인 맞춤형, 예방관리,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그 구매력, 소비력.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잖아요.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그래서 어느 계층이 돈을 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계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베이버 부모들이 1차 은퇴를 하고 이제 고령 인구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매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계속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게 이 부분이죠. 웰리스. 이 웰리스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부분 근데 일반인들을 대상을 할 뿐이지 이 기술들이 다 들어옵니다. 일반인들 중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어떻게 효율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예방을 해서 이거를 이제는 맞춤형으로 할 것이냐.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65세 인군, 65세 이상이거나 40, 50대라고 해서 다 아프신 분들 아니에요. 그죠? 건강하신 분들 많아요. 일반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이 주 타겟은, 시장의 타겟은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맞춤형으로 할 것이냐. 이게 시장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이거에 좀 중점을 두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계속 우리가 그 헬스케어 산업에서
이제 의료기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식품에 대한 거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맞춤형 기능성 식품인데요. 금년 4월부터입니다. 금년 4월부터 식약처에서 DTC 유전자 검사를 활용한 맞춤형 기능성 식품을 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풀몬이나 CJ에서 하고 있는데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 사업을 실시했고요. 7개 업체 152개 매장에서 2년 동안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을 하도록 열어줬습니다.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이 DTC 항목은요, 56개 항목으로 이제 복지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영양, 운동, 피부 뭐 등등등등등. 그래서 56개 항목이고요. 이것들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금년 4월부터 이미 7개 업체, 뭐 대표적인 업체가 풀몬, CJ 뭐 이런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요,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 그 보도자료가 있거든요. 보도자료를 제가 다 올려드리면 너무 양이 많아서 못 올려드렸는데요. 예, 한번 필요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냥 공유해 드릴 수도 있고요.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양한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예. 저는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 식약처 들어가서 자료 조사하는 게 취미생활이어가지고요. 예. 하나 찾으러 들어가서 쓸데 없이 다른 것들을 다 보다 나오면은 늘 밤을 새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개인 맞춤형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쭉 봤던 이런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뭐 다 좋은데 이게 결국은 뭐냐 왜 그러느냐 결국은 이거라는 거죠. 타겟은 일반인이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 효율적인 건강관리 예방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맞춤형 예. 이런 쪽에 굉장히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오늘 강의의 매듭 말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